환율 방어에 국민 노후 자금 동원이란 소식인데요. 네, 경제 뉴스를 보면요. 요새 뭐 수출도 늘고 있고 또 국내 증시도 살아나고 있고 이런저런 좋은 소식도 많은데 우리 원화 가치는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수출이 이렇게 잘 되고 증시 이렇게 좋은데 왜 환율은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고환율이 지속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먼저 이제 이른바 근본적인 펀더멘탈한 측면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한국과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입니다. 돈에도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금리로 나타납니다. 이 국가 간 상대적인 돈값은 이제 환율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기는 했지만 여전히 3.75에서 4%로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돈값이 우리나라 돈값보다 비싼 상황이니까 달러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이 두 번째로는 통화량 증가입니다. 역시나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요. 돈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화 증가 속도가 미국보다 더 빠르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이 더 빨리 싸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돈이 비싸지겠죠.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고환율의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이 수급 측면인데요. 세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의 확대입니다. 서학개미나 국민연금이요. 해외 주식 투자, 특히 미국 주식 투자를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요. 기업들은 해외 직접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에다가 공장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미국에 공장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많이 필요한 거죠. 과거에 이제 우리가 수출로 통해서 벌어들인 달러가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많이 번 달러를 고스란히 해외에 그대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대감인데요. 기대감, 환율이 앞으로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 한미 관세 협정으로 인한 투자 부담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이요. 연간 200억 달러 한도가 있긴 하지만 3,500억 달러 정도를 미국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달러가 빠져나갈 것 같다라고 시장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환율이 좀처럼 내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야기 쭉 들으니까요. 환율이 내려올 만한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뭐 1,500원을 막 찍네 어쩌네 이러는데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무거워져요.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이게 환율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얘기가 자꾸 소환이 돼요. 그럼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거대한 달러 수요자입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1,361조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해외 자산, 특히 북미 자산이 37%고 규모가 508조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후에 자금을 인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쏠리면 안 됩니다. 특히 한국 주식에 쏠리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인출기에 한국 주식 매도가 나와서 그 매도를 받아주지 못한다면 한국 증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너무 거대한 화물선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원화로 보험료가 들어오는데 이 보험료를 들어오는 보험료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달러를 살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과정에서 환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달러를 샀고 환율이 상승했네? 그러면 상승의 원인은 국민연금 아니야? 라는 그런 지목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정리를 해보자면 뭐 얼마 전에만 해도 국민연금이 투자를 잘해서 수익률을 엄청나게 올려서 기금이 많이 생겼다 해서 기분 맞아요. 좋아했는데 이게 환율 방어에는 방해가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예,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국민연금이 무려 160조 원의 수익을 냈는데요. 이야. 이 중에서 해외 북미 쪽에서 수익을 낸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실까요? 글쎄요. 당연히 모릅니다. 글쎄요. 네, 많이 얼마죠? 냈겠죠? 이게 뭐라고 했더라? 112조입니다. 네, 112조. 작년 기준이고요. 올해는 해외 쪽 수익보다는 국내 주식이 좋았기 때문에 국내 쪽 수익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에 해외 주식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렸고 특히 빅테크 중심으로 큰 수익을 올린 데다가 AI 산업이 아직도 활성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외 자산, 특히 미국 중심의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달러는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원화는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좀 비유를 드리고 있어요. 네. 우리 동네에 사과가 총 100개 있는데 네. 그 사과를 달러로 사야 돼요. 50개를. 그렇다면 사과값도 올라가고 달러값도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계속 해외 자산의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연금으로 수익을 낸다는 건 글쎄요, 저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거 우리가 뼈 빠지게 평생 모은 그 연금 아닙니까? 국민의 노후자금인데 네. 이걸 정부가 이렇게 함부로 운영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불안하긴 좀 해요. 그게 걱정이 됩니다. 네, 특히 환율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절대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결국은 정부도 국민연금이 앞장서서 환율을 방어해 주길 원하진 않을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원하는 것은 안정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과의 통화 수합입니다. 수합 그러면 좀 약간 헷갈리시겠지만 서로 주고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국민연금이 달러 자산을 투자할 때 달러를 시장에서 사기보다는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 자산을 빌려서 그 달러 자산을 쓰게 된다면 달러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두 번째는 전략적 전술적 환해지인데 국민연금도 환해지를 합니다. 환해지가 뭐냐? 미래 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재의 가격으로 고정해 놓는 것을 환해지라고 불리우는데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계신 분들이 지금 환 너무 높은데 해지 좀 해야 되겠어라고 한다면 거래 상대방 쪽에서는 달러를 팔아버리고 원화를 사버리는 그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전략적 전술적 환해지도 지금 환율 방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이번 통화 가치 상승, 달러 가치의 상승을 국민연금의 자금 갖고 방어하겠다라는 논리라기보다는 일종의 시장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요. 참 더 고민스러운데 네. 국민연금 수익률을 또 높이려면 해외 투자를 또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 근데 또 그렇게 해외 투자를 하려니까 환율이 오르고 이래서 돈을 안 벌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환율도 그냥 둘 수도 없고 고민스러우시겠어요. 돈 정책하시는 불리기 어렵네요, 분들. 진짜. 맞아요. 네. 사실 국민연금의 성격을 보자면요. 국민 개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노후 자금이 맞습니다. 많은 국가가 강제로 시행하는 공적 연금제도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금을 운영할 때요, 국민연금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독립성 이 원칙이 모두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데요.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서 국민연금 기금을 동원한다라는 건 운용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울러서 환율 방어에 동원될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추구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목표, 수익성이 희생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제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기금 동원하는 거 아니다. 어차피 보험금 주려면 이거 원화로 줘야 되잖아요. 때문에 나중에 달러를 급격하게 원화로 바꾸면 원화 가치가 절상돼서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환해지 차원에서 수익성을 도모하려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해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셨던 것처럼 국민의 노후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후 자금을 정부가 운영하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정말 원론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이제 국민연금의 지급 보증을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점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은 운용에 대한 부분을 매월 투명하게 지금 어디에 얼마의 자산이 들어있고 또 수익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